네, 다음은 페이지 228페이지 가세요. 시험에 꼭 나오는 파트입니다. 점유자하고 무슨 자 관계? 회복자 관계. 자, 여기도 그냥 조문에 그냥 충실하시면 돼. 그 안에 내용 가지고 쓰지 마시고 조문만 보시면 돼요. 자, 점유자하고 무슨 자 관계가 있어요? 회복자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까 갑등기, 을위조, 병등기, 점유했을 때 본권 대표 소유자죠. 그러니까 선의는 아까 거기 무슨 취득권이 있고 과실을 취득한다고 돼 있죠. 그죠? 근데 두 번째 항에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뭐 해야 돼요? 반환해야 됩니다. 또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해서 잘못으로 인해서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게는 과실 대가를 보상해야 되겠죠. 그럼 아까 여태까지 사과를 이렇게 걷어서 갖고 있다가 소재기 폐소가 되면 아까 언제부터 악이라고 그랬어요? 선악소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가 아니고 선이 악이 폐가 아니고 뭐다? 소재기 시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취득한 과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과 도로 내놔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했는데 이걸 다시 돌려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측에 229페이지 거기 3번의 효과입니다. 표시해 두시고요. 선의의 점유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을 수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물건 이용이나 선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 등도 어디에 포함된다? 과실 수취권에 포함된다.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부당이득은 뭐하지 않는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과실을 취득한다고 돼 있는데 부당이득 돌려준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악의는 돌려줘야 되겠죠. 이때 뭘 기억하셔야 돼요? 228페이지 왼쪽에다가 뭘 적어놔야 될까? 선악소라고 적어놔야 되겠죠. 선의로 점유하다가 소가 제기가 되고 폐소하게 되면 언제가 아니고 선악 폐가 아니고 뭐다? 소제기시. 근데 이때 뭐 기억해야 돼요?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건 언제다? 자타 폐. 됐어요? 같이 항상 연습해 두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230페이지. 몇 페이지요? 자, 점유자 무슨 자? 회복자에 대한 책임이 있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건 아까 뭐라고 했을까? 202조는 아까 선, 자, 씨만 뭐다? 현자. 그러면 악의의 자주는 전배상이죠. 타주는 뭐뭐 묻지 않고 선악 묻지 않고 전배상. 그래서 무슨 씨만 현존한다? 선자 씨만 현존한다 해서 조문으로 딱 해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조문이 203조입니다. 점유자의 무슨 청구권? 비용상한 청구권입니다. 그러면 저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과수원을 사가지고 여기다 돈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그러면 이거 점유하면서 여기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점유하면서 이 토지에다가 지출한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비용? 지출 비용은 자, 현상 유지하는 경우. 뭐 하는 경우? 네. 현상 유지. 그러니까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그걸 이제 필요비라고 해요. 무슨 비? 필요비도 지출했을 것이고 또
토지 뭐 딱 축대 쌓고 뭐 배수로 만들고 이런 것들 있죠. 예? 계량하는 경우도 있죠. 이걸 유익비라고 합니다. 무슨 비요? 유익비를 지출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필요비 지출한 보전 비용을 자 지출 즉시 상환을 요구한다. 이 말이 논리가 성립할까요? 네? 말이 논리가 안 맞지. 왜요? 여긴 지금은 자기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비용이지 인식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유익비도 네? 지출 즉시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언제 이건 달라 하는 걸까요? 응? 아마도 패소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패소했으니까 내놓으라고 하겠죠. 에? 반환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토지 내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 반환을 요구할 때 등기 지워주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에? 그동안 들어갔던 이런 비용들 달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203조예요. 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이죠. 이 점유자는 본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죠. 을한테. 그 사람 잘못 나가지고 그냥 졸지 돈 다 날리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억울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반환을 요구할 때 들어간 비용을 달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203조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몇 조요? 자, 1항 들어갈게요. 조문에 충실하세요. 조문에.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죠. 즉시입니까? 반환시입니까? 즉시란 말은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시가 아니고 뭐다? 반환. 시험에 그렇게 낼 거란 말이에요. 자, 회복자. 회복제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한다? 그럼 여기 보세요. 선의는 아까 사가 가져가 과실 취득했었지. 그럼 무슨 비는 청구하지 못해요? 아니 글자 그대로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없죠. 선의는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니까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못하죠. 그럼 뒤집을게요. 여기 여기 악이죠. 과실 취득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면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응? 그래서 203조는 특징이 선의, 악의 불문 인정하는 것이에요. 악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203조는 뭐다? 선의, 악의, 불문. 시험에 꼭 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203조 2항 들어갑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뭐 하기 위해서?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자,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한해서 자, 선택이 회복자 선택에 쫓아라 돼 있죠? 자, 거기 지출 금액에다가 A라 적고요. A. 지출 금액 A 이나 증가액 B. 자,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계산은 점유자가 할까요? 회복자가 할까요? 회복자가 어떻게 계산을 해요? 점유하면서 지출 금액은 점유자가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점유자가 두 가지를 내놔야죠. 지출 금액이 이만큼이다 또는 증가액이 이만큼이다라고 두 개를 내놓으면 선택은 누가 할까?
지가 청구하고 지가 선택하면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점유자 선택이 아니고 누구? 회복자 선택에 쫓아서 상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항입니다. 전항의죠. 전항이 필요비의 유익비야. 전항은 앞에 거니까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 경우에 필요비가 클까요? 유익비가 클까요? 유익비가 훨씬 크겠지. 그래서 유익비가 너무 클 때는 회복자 청구에 의하여, 그죠? 돈 지불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자 청구에 대해서 법원은 상당한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환기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203조의 3항은 필요비일까 유익비일까? 유익비. 그래서 이 203조를 가지고 제가 조문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치는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조문에 그냥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따라서 하면 돼. 불필요하게 이것저것 자꾸 양 늘리지 말고 양을 뭐 하라 자꾸 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 사가지고 거기 이삿짐 새 물건 산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나 지금 여행을 떠나야 되는 사람이 어디요? 여행을 떠났을 때는 집에 온 살림을 다 들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가볍게 캐리어다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책에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가져간다는 생각을 하라니까. 그러면 203조 가지고 몇 조 가지고? 203조는 임차인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까? 점유자입니까? 임차인은 뭐가 아니다? 뭐가 아니다? 임대차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별도로 규정이 있고, 이건 누구 거다, 이거는? 누구 거?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이죠. 임차인은 임차권 본권 가지고 점유했던 자죠. 이 우리가 말하는 점유자는 뭐 없이 본권 없이 점유하다가 돌려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3조 1항은 필요비 이야기죠. 무슨 비? 자, 필요비는 즉시일까요? 반환시일까요? 네, 필요비는 언제 하는 게 아니고 즉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한다? 시험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임대차 같은 경우에 계약관계에서 필요비 지출하면 그때는 즉시야. 임대차 할 때는 임차인이 필요비 지출하면 바로 뭐 한다고? 즉시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계약관계가 아니니까 언제가 아니고 반환시. 그 다음에 과실을 뭐 했으면? 취득했으면 무슨 비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선의는 과실을 취득해요? 못해요? 선의는 과실을 취득하죠? 그럼 뭐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조문 그대로. 그래요. 통상 필요비는 뭐 할 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누구는? 그러면 악의의 점유자는 무슨 취득권이 없으니까? 과실 취득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무슨 비 청구할 수 있다? 통상 필요비는 뭐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뭐로 바뀐다? 있다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203조는 경우에 따라서 악의도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불문. 응? 뭐뭐 불문. 선의, 악의, 불문 관련된 얘기다. 이러고요. 아셨어요? 그 문제 풀 때 다음 중 선의, 악의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 악의도 인정되는 것은 바로 뭐다? 203조. 자, 두 번째 항입니다. 유익비에 관한 얘기죠. 무슨 비? 유익비. 자, 유익비도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맞을까 틀릴까? 논리가 안 맞죠? 또 계약관계 종료 후 이 말도 안 맞죠? 언제? 이것도 똑같아요. 언제?
반환시. 임대차 같은 경우에 유익비는 반환 시간이고 계약 종료시입니다. 뭐라고요? 계약 종료 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언제 둘 다 똑같이 무슨 시야? 다음에 가액 증가 현저는 무슨 현저요? 가액 증가 현저는 필요비 얘기일까요? 유익비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무슨 비가 아니고 필요비가 아니고 뭐다? 유익비. 그렇게 연습해야지 내게 돼요. 다음 선택은 누가 합니까? 네? 선택은 회복자 맞는데 이거 하는 거 말 좀 길게 하라고. 점유자가 지가 청구하고 지가 선택한다는 논리가 안 맞지.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점유자가 아니고 누가 하는 것이다. 회복자가 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상환기간 연장시키는 것은 뭐 하는 거? 상환기간 연장 법원에 청구하는 것은 무슨 비다? 그러니까 말 짧게 하지 마시고 연습하는 거 자꾸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 이렇게 자꾸 연습하면요 저절로 그렇게 돼. 1월, 2월, 3월, 4월, 5월 이거 반복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2월달 다 끝내지 다 할 거 없잖아. 이렇게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면서 내게 된다. 맺죠? 이게 전부 다 장난친 조문들을 전부 다 얘기한 거예요. 기출문제. 자주 나옵니다. 맺죠? 203조 100%짜리 기억하세요. 네, 다음 갑니다. 이제 232페이지 갑니다. 몇 페이지요? 자, 3번 제목이 무슨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 저 보세요. 소유자는 점유하지요. 인정받겠네? 점유권 물청. 지상권자 점유하죠? 인정받겠네? 지역권자는 지역권 받지만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게 없겠네? 전세권자 있겠네? 유치권자 있을까? 이거 하다가 이거 돌랐잖아. 유치권 물청은 없어도 이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을 거 아니야. 점유하니까. 에? 저당권자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V자 해놓으시고서 점유가 없는데 어디야? 손가락 붙여봐. 이거하고 이거라고 얘기해. 지역권하고 저당권자만 점유를 안 해. 뭐가 있는데? 본권이 있는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고. 그러니까 지역권 저당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라 할 권리도 없겠네. 본권, 지역권, 본권, 저당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 할 권리가 없다고. 뭐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저대봐야 독도 뭐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이거 왔다 붙였다 왔다 갔다 하지 지금. 뭐 그런 거야. 이렇게 이게 뭐가 이거 됐다가 안 돼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다. 어느 순간 그거 이해가 되면 절대 까먹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점유권 물청, 본권 유무 관계없이 현재 오직 뭐만 가지고 점유권만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종류가 점유물 반환이 나오죠. 점유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라 하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근데 이 조문은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아요. 소유권 가지고 반환을 요구할 때는 그런 제한이 없는데 무슨 권 반환은? 점유권 반환은 많은 제약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모두 있고 모두 있다고 그랬어요. 소유자는 모두 있고 본권, 대표 무슨 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본권 아닌 무슨 권도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유자는 모두 있고 본권, 대표 무슨 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모두 있다.
본권 아닌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러면 소유자는 뭐도 있고 213조하고 몇 조가 있다. 이건 몇 조다? 204조가 있고 몇 조가 있고 205조가 있고 몇 조가 있다? 213조는 결국은 뭘까? 이건 소유니까 소유물 가지고 뭐하라? 반환. 그럼 204조는 뭐 가지고? 이 두 가지만 비교해 볼게요. 점유물 가지고 뭐하라? 점유 내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가 점유가 뭐가 되면 상실되면 뭐가 없어져요? 점유권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실이 거기 204조 1항이 침탈당한 때, 뭐 당한 때? 이 상실이 만약에 뭐라면 침탈이라 한다면 사망해 보시면 침탈당한 날로부터 몇 년? 침탈당해서 1년 이 사이에서 몇 조를 던지면 204조 204조 던져서 점유를 뭐 하게 되면 회수하게 되면 이 점유가 다시 뭐 한다? 살아나는 것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본권 아닌 점유하고 있다가 누가 내 점유를 만약에 침탈했죠? 응? 그때는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204조. 타이틀 제목은 점유 회수인데 이걸 시어머니 낼 때는 점유물 반환으로 냅니다. 왜? 1항을 읽으면 어떻게 됐어요? 점유자가 점유 침탈 당한 때 그 물건의 반환이란 말 있잖아. 점유 내놔.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귀책있으면 손해배상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204조의 키워드는 침탈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라고요? 네. 그럼 침탈이면 몇 조를 던져서 204조를 던져서 다시 반환받아도 좋고요. 아니면 이거 던져도 관계없어요. 무슨 청구권? 소유물 반환 가지고 공격해도 관계가 없어요. 이게 뭐라면? 침탈이라고 판단되면 무슨 청구도 좋고 본권 아닌 점유권 반환도 좋고 아니면 본권 대표 소유물 반환도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같이 보셔야 돼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기를 당했어요. 뭐 당했다고? 그러면 거기 판례 2번을 보세요. 별표해 두시고. 판례 2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사기 의사표시에서 건물을 명대해 준 것이라면 건물 점유를 침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되어 있죠. 그럼 거기 보시면은 점유 회수란 말 있죠. 점유 회수가 204조죠. 네? 그 점유 회수 밑에다가 다른 말로 고추세요. 점유물 반환. 점유물 반환. 가진다고 할 수가 없다. 사기 당했을 때는 사기를 알아요? 몰라요? 사기 모르지. 그러니까 사기 당하지. 그럼 사기를 알았다 하더라도 사기 당해서 건물을 건네줄 때는 뺏긴 것이다. 뺏긴 것은 아니다. 뺏긴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그걸 한번 볼게요. 그러면 보세요. 사기 당해서 건물을 건네줬다. 뭐였다? 그럼 사기면 나중에 계약한 날로부터 3년이에요? 10년이요? 두 번 흔들어야지. 계약한 날이 있고 안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한 날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안 날로부터 3년. 이걸 법조만 들어가면 계약은 법률 행위죠.
그래서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안날은 고쳐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래서 결함 있는 상태에서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결함 없는 상태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있죠. 10년, 3년 내 취소하면 그 계약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러면 둘이서 무슨 계약을 했고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을이 갑을 뭐 했다는 거예요? 사기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갑이 을한테 점유를 건네줬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을 인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유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까지 쳤어? 등기까지 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다가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 따당땅 내 이 계약을 기점 때 실제로 뭐 하게 되면 취소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은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X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효가 되면 못 돌려받는 거 아니에요.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언제부터가 아니고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처음부터 매매 계약의 X가 되죠. 네?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 등기일까 유효 등기가 될까? 지금까지는 무슨 등기였는데 딱 치는 순간 취소하는 순간 이 유효 등기는 유효 등기 무효 등기 무효 등기가 되겠지. 자, 자동 복귀 말소 복귀 알아요? 몰라요? 모르면 어떡하라고? 자동. 그럼 무슨 복귀가 아니고 말소 복귀가 아니고 자동 복귀. 그래서 여기다 폼 잡은 거예요. 매매 원인이 X면 결과 등기도 X. 원인이 결과에 영향이 있다 해가지고 유인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성? 유인성. 이게 자동 복귀야.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소유자가? 갑이죠. 그러면 이 갑은 다시 돌려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갑은 을한테 204조는 행사할 수가 없다 이야기예요. 왜? 사기당해서 점유를 넘겨준 건 뭐가 아니기 때문에 침탈이 아니죠. 또 침탈 당했다 하더라도 1년 이내 되잖아. 그러니까 침탈 자체가 아니니까 몇 조 못 던진다? 점유물 반환 청구는 못 던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유물 반환 청구로 돌려받으면 되잖아요. 몇 조로서? 그러니까 사기친 자한테는 침탈이 아니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이거는 못 던지지만 본권 대표 소유권 물청으로 돌려받으면 된다. 그런 뜻이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거기 판례 2번 옆에다가 사기자라고 쓰세요. 판례 2번 오른쪽. 지금 넓은 데 오른쪽으로 좀 나와. 오른쪽에 적어놓고 나중에 책 볼 때 거기만 탁탁 보면서 넘어가면 책 볼 수 있잖아. 강의 들으면서 내가 적었던데 그것만 보면 되잖아. 근데 왜 그럼 구석에 들어가서 거기다 적어? 넓은 데서. 어디다가? 넓은 데. 뭐 적었어 지금? 또 이렇게 적은 사람 있어 또. 사기자. 아니야. 무슨 자? 사기자. 사기친 놈. 그죠? 그럼 사기자한테는 뭐가 안 된다? 쓰세요, 숫자로. 204조 안 된다고. 몇 조를 통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로 돌려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자? 사기자. 그래, 사기친 자는 침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 가지고는 204조는 못 쓰고 못 써야 된다. 본권 대표 소유권 반환과 공격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조문을 잘못 적용해서 법원에 소송 제기하면 이길 것도 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사도 가서
똑똑한 변호사 구해서 쓰셔야 된다 이야기예요. 그걸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 모르지 뭐 그냥 소송지 답답하니까 그냥. 그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소송을 제기하면 내가 주가 되고 변호사가 종 아니에요? 근데 모르니까 변호사 하는 대로 예, 무조건 예스하면 안 된다니까. 자기도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찾고 하다 보면 그게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친자한테는 뭘 안 된다? 본권 아닌 점유권 반환은 안 되고 본권 대표 소유권 반환으로 돌려받는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거 하나 잘 기억하세요. 그 204조 2항은 지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이것저것 다 알려다가 다 놓쳐. 그죠? 그럼 도둑놈한테는 어떻게? 도둑놈한테는. 내 거 물건 훔쳐간 도둑한테는. 훔친 도둑한테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도둑은 뺏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반환을 통해서 돌려받아도 좋고 아니면 본권 대표 소유권으로 반환받아도 좋다 이야기예요. 근데 도둑이 침탈해가지고 1년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200소주 못 쓰는 거지 뭐. 그때 뭐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213조를 가지고 돌려받으면 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같이 연결이 돼 있어야지 되는 건데 최근 그냥 그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발 이해하는 척 하지 말고 모르면 모른다고 가정해 두고서 궁금해하는 거야. 그게 왜 그렇지? 왜 그렇지? 그러다가 수업하다가 어느 순간 그거 그 소리였구나. 그 자꾸 들어가지고 이게 연결되는 거지 한 방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구가 아파. 자기 친구 아파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 집 가가지고 음식 좀 해주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근데 남의 집 가가지고 세간세 어딘지 모르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다 싱크대 다 열어봐야 될 거 아니야. 한참 열어봐야지 나중에 뭐가 있는지 알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음식할 때는 다 아니까 탁탁탁 꺼냈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이상한 거지 익숙해지면 다 아는 거예요. 그거 하나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뭘 기억하라? 침탈. 그래서 사기는 뭐가 아니다? 침탈 아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셨어요? 네,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35페이지 가셔서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점유권 물청에서는 204조 하나 집중하시고, 자, 235페이지 보시면 4번 제목이 뭐죠? 아니. 235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자, 208조 1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 가장 대표가 아까 204조였었죠. 본권에 기인한 소 가장 대표가 213조였었죠. 서로 뭐 하지 않는다. 204조 못 던져도 213조 던질 수 있죠. 도둑놈한테는 두 가지 한꺼번에 던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뭐 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뭐 하지 못한다. 재판하지 못한다. 본권 아닌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제기하면요. 본권 아닌 점유권 유무 가지고 재판해야 되지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재판하면 된다 안 된다. 아까 갑토지에 깃발 꽂고 소유사 평원 공연 취득시효가 완성됐는데 등기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죠. 근데 본권 대표 등기부상 소유자가 와가지고 자꾸 토지를 뭐 하면 침탈하게 되면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소 제기할 게 못 밖에 없어요. 본권 아닌 점유권 가지고 토지 내놔 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판사가 너 뭐가 없다고 해서 본권 대표 소유권 없다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되잖아. 점유권 소를 제기하면 뭐 가지고 재판한다? 점유권 유무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본권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럼 심지어 갑에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도둑완이 훔쳤어. 그럼 도둑은 뭐가 없어요? 본권 대표 소유권 없죠. 근데 무슨 권은 있어?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죠. 그럼 도둑 맞은 소유자는 204조, 214조 다 가능하죠. 근데 법원에 소를 제기를 못하고 있어. 그 이유는 그 다이아몬드를 뇌물로 받은 거거든. 소세계도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또다시 뇌물 받으면 되겠지. 그 갑의 생각이야. 갑의 생각. 그럼 도둑완은 그걸 알고 있으니까 다이아몬드 갖고 있다가 도둑투가 그걸 또 훔쳐갔네. 도둑투가 침탈이야, 침탈 아니에요? 침탈이죠. 그러니까 이 도둑완이 법원에다가 침탈당했으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 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또 도둑이 어떻게 감히 일상하지 말라니까. 도둑투 뺏겼잖아 지금. 그러니까 법원에다가 도둑완이 도둑투를 향해서 지금 본권 대표 소유권 소송 제기한 게 아니잖아요. 본권 아닌 점유권 소를 제기했잖아요. 이때 판사가 도둑한테 무슨 도둑놈이 와서 무슨 소를 제기하냐고 문전박대면 돼, 안 돼? 받아들이는 거야. 점유권 소 제기하면 도둑완도 도둑투한테 뭐 제기할 수 있다? 점유권 소 제기할 수 있는데 판사가 본권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예요. 됐어요? 그 208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204조하고 몇 조? 그러니까 아까 사기자한테는 아까 점유권 소는 안 되지만 본권 소는 되잖아요. 사기친 자한테. 도둑한테는 점유권 소도 좋고 본권 소도 좋잖아. 서로서로 뭐 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조문에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 조문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잘 모르고 있어. 그러면 영향을 미친다보다는 어디다 간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문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 표현이 아니죠. 이게 다 일본식 표현이에요. 무슨 표현? 그 일본식 표현을 자꾸 이제 우리말로 뭐 해줘야 되는데, 바꿔줘야 되는데, 이 법 정확하신 분들이 잘 바꾸려고 그래, 안 바꾸려고 그래. 안 바꾸.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이 글자를 국민들이 알 수 있게끔, 아니, 읽으면 알아들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말 쓰는 거야, 자꾸.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지 그들이 뭐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208조. 자, 그 다음에 237페이지 가세요. 소유권 가겠습니다. 무슨 권? 자, 소유권 가서, 소유권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소유권 가서는 상린관계 들어가서, 하나 꼭 좀 기억해 둘 것이, 페이지, 242페이지. 자, 가로 5번 제목이 뭐죠? 주의 토지 통행권.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주의 토지 통행권. 그럼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거 한번 해봐요. 이렇게.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쪽은 길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꼭 이 가운데 토지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 맹지라고 해요. 무슨 지? 맹지. 이런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은 싫어하는데 뭐가 없어서. 그럼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토지가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선이 보여요? 안 보여. 보통 막 구불구불 이렇게 막 돼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러면 맹지 사가지고 통행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통행 방법. 그래서 뭐 사서? 제목이 뭐 사서? 맹지 사서, 네, 통행 방법. 두 문제 도전합니다. 몇 문제?
두 문제. 그럼 가장 좋은 것은 협의하는 겁니다. 뭐 한다고? 협의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맹지를 살 때는 그냥 안 사고 그냥 몇 년간 작업을 해요. 이 근처 이제 산에 가서 등산복 차림으로 산에 갔다가 이 마을로 내려와서 어디 내려와서? 그 동네 어르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럼 막걸리 사가지고 가가지고 뭐야? 동네 어르신들하고 뭐야? 막걸리 대접하면서 먹으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산에 갔다가 뭐 예전에 하다가 쏙 들어가요. 한 1년 하다 갑자기 여기 경치 좋아서 살고 싶은데 그럼 이제 여기 주변 사람들 뭐라 그럴까? 외로우니까 뭐라 그래요? 오라 그럴까? 아니에요. 그 딱 해서 제가 이거 토지 사고 싶은데 길이 없는데 뭐 여기서 뭐라 그럴까? 내주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토지를 뭐 받아서? 경락 받아서 가서 여기 통행하려면 여기 이게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 을이 가반대 가서 뭐라고 그래요? 어르신한테 여기다 길 좀 뭐 해주세요? 가반 내줄 거 아니에요? 어르신 제가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돈 준다니까 좋아 안 좋아? 돈 1,000만 원 준대. 어쨌든 공짜 아니에요. 대신 어르신 여기다가 등기 좀 해야 됩니다. 뭐 된다고? 알았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을은 자기 토지가 있죠. 무슨 토지? 자기 토지 뭐를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갑토지, 타인 토지에다가 내 지역권을 설정했다 이 이야기예요. 무슨 권? 편익 목적은 뭐예요? 통행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다? 통행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지역권은 서로 뭐해서 합의해서 가서 플러스 등기 사항이다. 그런 얘기 아시겠어요? 무슨 지역권? 통행 지역권. 그리고 만약에 이만큼 토지를 사게 되면 시세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이 어르신한테 여기 시가에 맞게끔 돈을 지불하고 소유권 분할하지 않고 그냥 무슨 지역권? 통행 지역권 설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해놓은 다음에 혹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자식들이 올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럼 자식들은 여기 와서 이거 인정할까 안 할까? 안 하시는데 이미 뭐가 돼 있으니까? 등기 돼 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여기 통행할 수 있는 길이 포함되겠죠? 그럼 여기 우리 걸어 다니는 폭일까? 자동차가 왔다가 쓰는 폭일까? 어차피 허락한 거니까 많이 하는 게 좋잖아. 그럼 넓게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근데 이제 갔다가 그냥 묵인해서 통행하거나 그럴 때는 나중에 또 분명히 자식들이 와가지고 시비할 거란 말이야. 막아버리면 골치 아프잖아. 그러면 그때 이분이 정신이 없는데 이용했다. 그건 골치 아프 복잡해지는 거야. 가장 좋은 건 무슨 지역권? 통행지역권. 설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평상시 이게 안면을 통해서 1년, 2년 이렇게 안면 이게 상담에 가서 해달라고 되는 거지. 갑자기 쏙 나타나가지고 해달라는 뭐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통행지역권, 이 통로 내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맹지만 사가지고, 뭐만 사가지고, 딱 길러놓은 다음에 가격 오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또? 팔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뭐 산 이렇게 여겨가지고 이걸 사가지고 기획부동산 이걸 쪼개가지고 뭐 지분을 해가지고 수십몇 판다고 그러죠. 돈 낸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갔다가 나중에 보면 돈이 돼 안 돼? 어떤 사람은 샀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절벽을 샀어. 절벽도 팔아먹습니다. 근데 설명할 때는 절벽이 절벽 아니야. 멋있어. 근데 가보면 절벽이야.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만약에 이분이 허락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협의가 안 되면 어디로 가? 법원 가야지 뭐. 어디 가요? 아, 법원 길은 뚫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주의 토지 통행권이에요. 무슨 권? 네, 요거는 용익 물건으로 가서 무슨 물건 가서 용익 물건 가서 지역권으로 하는 방법이고 안 되면 법원 가서 상림 관계를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요? 붙어 있기 때문에 통행이 막히니까 통행해달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제목이 뭐다? 제목만이라도 기억하라. 무슨 통행권? 주의 토지 무슨 권? 통행권. 이거 한 문제, 저거 한 문제. 다시 제목 기억. 자, 먼저 뭐 한다? 협의. 안 되면 법원. 협의할 때는 아까 여기 어디 했었지? 용익 물건, 통행 지역권. 안 되면 법원. 무슨 관계? 상인 관계. 제목. 주의 토지 통행권. 그럼 이거 여러분들 남의 토지 통행할 때 이 갑이 지금 기분 좋을까? 기분이 안 좋을까?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럼 이거 합의 사항입니까? 이거 합의 등기 사항이 아니지. 법원에서 판결 받아서 가는 거 아닐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통행할 때 자동차 도로의 폭 인정 요구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5번, 1번의 기억에 보시면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맹지를 생각하시면 가장 좋죠. 그 토지 소유자는 주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이 요하는 때 그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뭐 할 수 있다.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맹지 사놓고 장차 그 맹지에다가 아파트 20창실이 올릴 거니까 거기 관련된 도로의 폭을 요구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장래 이용하면 안 되겠죠. 현재죠. 그죠? 또 건축법이 요구하는 도로의 폭을 요구하면 될까 안 될까? 상식적으로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거기 우측 보시면 네, 동그라미 4번 있죠. 243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있죠. 현재 이용 상황 기준으로 해야 되죠. 장래가 아니고 뭐다? 현재. 또 일상생활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또 건축법 등이 절대적 기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저 좀 보세요. 맹지 사놓고 건축법 요구의 폭, 주의 토지 통행권 인정, 만약에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게 인정받으면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 있을 게 아니고 빨리 어디 사놓고, 맹지 사놓고, 거기 가서 뭐야, 건축법 도로표 요구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득이 되겠네. 허용될까, 안 될까? 되지. 피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뭐 한다? 선택. 현재 초점 맞춰야 되지. 장래 초점 맞추면 안 되고, 건축법에 맞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포인트.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보상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42페이지 왼쪽 페이지 다시 올라가세요. 맨 꼭대기에 니은 뭐라고 돼 있어요?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 손해를 뭐 한다? 보상.
왼쪽에다 원칙 유상일 수밖에 없다. 원칙 뭐다? 유상. 대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우측 페이지에 리얼 있습니까? 리얼. 맨 꼭대기 위에 리얼. 자, 원래 공무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분할이란 말 있죠. 분할. 분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오른쪽 빈 여백에다 두 글자 공유. 두 글자 공유. 밑에다가 분할. 그러면 공유하고 있던 토지가 뭐가 됐다면 분할이 돼서 통행이 막혀요. 그럼 이때는 보상 의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의무가 없다? 일필지 사가지고 일필지를 지금 샀는데 갑하고 을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반반씩 공유하고 있다가 토지가 이렇게 쪼개지면 문제 없지?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분할이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갇혀버리잖아요, 여기가. 그럼 통행할 때는 유상이다, 무상이다? 서로 아는 처지야, 모르는 처지야? 아는 처지였죠. 아까는 생면 모르는 사람이었었지. 아까는 갑자기 맹지 사가지고 와가지고 할 때는 생면 처지 통행할 때는 당연히 유상이지만 공유하고 있다가 분할됐을 때는 서로 아는 처지였으니까 뭐로 간다? 무상. 보상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큰 내용 없어요. 그냥 읽어보는 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 가지고 몇 문제 나오면 한 문제 나오면 요거는 꼭 맞힐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 얘기. 그지 하자는 게 이제 무슨 지역권이고? 통행 지역권. 이제 지역권 가서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권자는 타임 토지를 베타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다. 점유하는 게 아니고 통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역권자는 뭐는 있어도 본권, 지역권 있어도 본권 아닌 뭐는 없다. 점유가 없다. 그래서 그 토지 반환은 요거 못하고 방해 제거하고 방해 뭐요? 예병만 인정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천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망갈까봐. 네. 다음 주 이제 소유권 이거 할게요.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